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의 어머니이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 아들, 딸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베푸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들의 어머니라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웃음과 건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제보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지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관세음보살. 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복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자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입니다. 웃으면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을 활짝 짓는 사람한테서 피를 뽑아 혈액을 분석한 결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많이 생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활발해져 암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활짝 웃는 마음은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밝게 웃으면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사회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노래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뒤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게 되면 건강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오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숙면할 때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옵니다. 자, 몸에 이로운 파가 무슨 파라 있습니까? 몸에 해로운 거는 베타파거든요. 몸에 좋은 거는 알파파고. 그런데 깨어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웃을 때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무슨 파가 나온다?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 알파파가 가득 나오기 때문에 표정부터 환해지고 또 저절로 웃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또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을 확장대소하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한 결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가 많이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웃으면 웃을수록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킬러세포가 활성해져서 암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밝게 웃으면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사회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그럼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웃음은 높은 혈압을 올려줍니까? 내려줍니까? 내려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웃음은 심장을
부드럽게 안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하는데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로 음식을 먹거나 물만 마셔도 체하는 경우를 종종 봤을 겁니다. 그리고 웃음은 소화를 돕고 노폐물의 제거를 돕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우울증에 대한 특효약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안 웃잖아요. 그럼 우울증 환자들이 웃으면 우울증이 낫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웃음은 아토피를 치유시킵니다. 그 다음에 웃음은 감기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고 웃음은 건강해지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웃음이 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에 며느리가 있었고 5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고부간이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5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20대 중반에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돼도 자식이 없어 이 며느리가 고민했어요. 요즘은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더 고민하지요. 아들이 3대 독자라.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며느리한테 별 이상이 없어. 3대 독자 아들한테 별 이상이 없어. 그래서 하는 소리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20대 중반에 며느리가 초발심자라.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앞에서 관세음보살 하고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하면서 절을 하니까 불교에 난생 처음 입문한 20대 중반에 며느리가 뭐 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 정근하고 기도할 때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발심자의 며느리가 관세음보살 따라야 되는데 따라 안 하고 그냥 멀뚱하니 법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20대 중반에 며느리를 어깨를 따독거리면서 아가 스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간절하게 따라해보거라. 그리고 절도 해보거라. 그러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진단다 하면서 했어요. 시어머니는 크게 관세음보살 어쨌든 우리 3대 독자 아들 또 우리 며느리 떡두꺼비 같은 애기 하나만 점지해 주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초발심자 며느리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 시어머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관세음보살 대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원은 이루어져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임신하게 되냐?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20대, 30대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40대부터는 이제 40대 여성부터는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40대부터는 많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비슷해요. 지식이 비슷해요. 지식의 평준화. 그 다음에 50대는 미모의 평준화. 예쁜 여자나 미운 여자나 50대 되면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60대는 자식 잘 둔 여자나 못 둔 여자나 비슷해요. 맞죠? 그 다음에 70대는 남편이 있는 여자나 남편이 없는 여자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80대는 재산의 평준화로서 80대는 돈이 많은 여자나 없는 여자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90대는 수명의 평준화로서 집에 누워 있는 여자나 산에 누워 있는 여자나 비슷해요. 맞죠? 오늘은 웃음과 건강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밝고 즐거운 본문을 합니다. 정신 나간 토끼가 있었거든요. 정신 나간 토끼.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호랑이가 이 토끼를 봤는데 토끼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질풍같이 달려가서 토끼를 탁 물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물었는데 토끼가 호랑이 입에 물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한테 따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자식이 지금 누구를 물어? 이거 나 자식 하면서 정신 나간 토끼가 호랑이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토끼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입에 물었던 토끼를 놓고 말았어요. 그 정신 나간 토끼가 호랑이 보고 야 조심해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토끼와 다르잖아요.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일반 토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튿날 호랑이가 또 그 토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이 돌아가겠지 싶어가지고 호랑이가 또 달려가서 토끼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그 토끼가 정신 나간 토끼가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하니까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호랑이가 어제 그 토끼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토끼를 완전히 다르게 생긴 토끼를 보고 달려가서 잡아먹으려고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르게 생긴 토끼가 말했어요. 호랑이한테 야, 이 자식아, 네 소문 다 났어 이랬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웃음은 상대에게 편안한 인상을 남깁니다. 법담 스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친근감을 주어서 원만한 관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더 오래 삽니까? 여성이 더 오래 삽니까? 여성이 여자분이 남자분들보다 8년에서 10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왜? 잘 웃으니까. 남자분들은 잘 안 웃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잘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 복이 오고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가정도 화목해져요. 가정이 화목해지면 사회도 밝아집니다. 잘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숨을 쉬는 자체가 감사하고 응급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산소 호흡기를 꼽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위암 말기 환자들은 물도 못 마셔요. 우리 주위에 그런 환자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루에 밥을 한 끼 겨우 먹고 밥을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에 화초를 키울 때도, 집안에 난을 키울 때도 그 난이나 꽃을 보고 화초를 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집안에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하는데, 예쁘도 우리 선비들이 집안에서 난을 키웠잖아요. 난을 싹 닦고 이랬는데 거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21세기 이 사회에 또 난을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집안에 또는 회사나 또는 장사하는 가게에 난을 키우는데 별로 물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쓰는데 난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활짝 꽃이 필 때는 그 난을 키우는 주인, 난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그 기운도 활짝 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난을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하는데 난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그 난을 키우는 그 주인의 기가 하얀 곡선을 이룬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난을 키우는 거예요. 특히 난이나 꽃을 키울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웃으면 암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공적인 실업가 스탠템 박사는 척추암에 걸려가지고 척추암 말기에 해당하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템 박사는 항상 불평불만하기를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나 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산물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하게 사는데 자기만 죽을 병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병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탠템 박사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렇게 불행하게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통증이 와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치료를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잘 때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오늘 하루도 생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한 마음을 지니까 마음이 어찌 됩니까?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웃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내 건강을 좋아지게 하고 병원에 가보면 요즘 약물 치료보다 웃음 치료, 일주일에 한 번씩 웃음 박사 와가지고 웃음 치료하면서 신나게 웃다 가고 밝은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지요. 그래서 요즘 약물 치료보다 웃음 치료, 감사 치료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약물 치료보다도 웃음 치료 또 감사 치료의 효과가 더 크다 작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웃음 치료, 감사 치료가. 그 때문에 웃음 치료, 감사 치료는 정신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의 의학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웃으면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억지 웃음이라도 지으면 뇌는 진정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별해요, 못해요?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롭다 하더라도 선생님 봐주세요. 마음이 괴롭다 하더라도 억지로 입꼬리를 양쪽에 길면서 이렇게 웃으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 세라토닌은 인간의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신기하게도 햇볕을 받아야만 분비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울증 환자, 노이로즈 환자, 편집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 첫째 원인이 햇볕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 새마을운동이다 해가지고 농부는 밭에서 땡볕을 쪼이면서 농사를 짓고 풀도 뽑고 또 어부는 배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땡볕을 쏘이면서 그물질 해가지고 고기도 잡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에어컨 문화도 발달되고 해서 전부 다 실내에서 생활하잖아요. 맞아요. 그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햇볕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해바라기 햇볕을 쬐을 수 있도록 그 정도
뭔가 마음에 넉넉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또 특히 여성분들, 햇볕을 쬐면 김이 죽은 게 생긴다고 또 햇볕을 피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만큼 햇볕 아래에서 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라토닌의 분비가 안 되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볼 수 없는 건물 안에서 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세라토닌은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 되는 호르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라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의 한국 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의 얼굴 보면 태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서 행복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쬐어주고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은 왕성해져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은 인기가 좋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웃는 얼굴인가 안 웃는 얼굴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웃음의 역할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제 그렇게 웃으려면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법담 스님의 책 행복 중에 노력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법문을 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과 의지력,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노력과 의지력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강철보다도 더 강한 의지력을 지녔습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노력하기에 그 어떤 고난도 물리치며 자신의 꿈을 이루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노력과 의지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건 자신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제약과 같지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의지력을 키우지 않고 소멸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빨리 자라납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죠. 마음으로부터 이 못된 장애물을 뽑아버리세요.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일을 이루고 비록 약한 의지력이지만 자꾸 노력하다 보면 강한 의지력이 되어 그것이 자신을 잘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된답니다. 관세음보살. 웃음을 그러면 생활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 있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웃음을 생활하는 것. 자신 있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둘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게 만들. 세 번째, 웃는 것도 노력이고 학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웃는 모습이 못나고 미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박명수도 잇몸을 환하게 드러내며 웃는 것을 스스로 잇몸 미소, 잇몸 천사라고 하면서 이를 캐릭터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도 예쁜 척하지 않고 도도한 척하지 않고 목젖이 보일 정도 입을 크게 열고 시원하게 웃는 연예인들이 대중들한테 친밀감과 솔직함을 주기 때문에 더 큰 호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웃는 연습을 평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기의 미소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기의 옹알이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아기의 모습을 보는 어른들도 웃잖아요. 그때 웃는 인상은 웃는 근육을 자주 사용할 때
발달해요. 우리가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발달하듯이 웃는 인상을 자주 지을수록 웃는 근육이 발달해서 쉽게 웃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상과 심상이 바뀌어야 관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관상이 바뀌어야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30개의 표정 근육인데 이 중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10개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표정 근육은 경직된 상태에서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몸도 그래요. 잘 사용하지 않는 몸은 잘 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표정을 자주 지어야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되면서 웃는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화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인데, 직원 채용 광고를 보고 한 청년이 이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직접 면접을 보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의 질문에 그 면접 보러 온 청년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yes, no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 청년 얼굴도 아주 미남이고 옷도 정장에 그다음에 학력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이 학력도 좋고 용모도 미남이고 이래 해서 이 청년이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존 워너메이커는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떨어뜨렸어요. 옆에 참모진들이 백화점 사장님 존 워너메이커 보고, 아니 학벌도 좋고 용모도 단정하고 인상도 좋고 대답도 똑부러지 잘하는데 왜 떨어뜨렸습니까? 왜 불합격 판정을 했습니까? 사장님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갸웃거리면서 물으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내 질문에 yes, no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을 뿐 yes, sir, no, sir 하면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정에 미소가 없었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습관이 있다면 틀림없이 고객한테도 친절하지 않게 대할 걸세. 그런 사람은 어떻게 친절과 미소를 신조로 삼고 있는 우리 백화점에 고용하겠나? 백화점은 서비스업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백화점에 특히 주부님들 아이쇼핑하러 싹 지나간다 아닙니까? 아이쇼핑하러 딱 지나가면 거기서 남자든 여자든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든 친절하고 활짝 웃으면서 따뜻하게 다가가는 직원 쪽 코너에 물건도 구경하고 상품도 구경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월요일에 사장인 내가 기분 좋게 직원들한테 안녕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면 직원들은 일주일 동안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지.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의 이런 밝은 활짝 웃는 모습이 전염이 돼가지고 직원들은 즐겁게 일하고 이 백화점 회사는 번창에 번창을 거듭을 한 거예요. 법담선이 술술 풀리고 또 술술 풀리게끔 기도를 해드리고 또 복학사에 또 법담선을 보필하는 신도님들이 활짝 웃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도 술술 풀리고 화내지 않습니까?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안 웃는데 아침에 보통 한 가구의 가족이 4명이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학교 갈 아이들 학교 가고 회사 갈 아이들 회사 가고 남편도 출근하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음식하고 밥하고 기다린 엄마 50대 주부인 엄마는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즘 20대 아이들이 더 바쁘죠? 20대 청년들이 더 바쁘죠? 그러니까 50대 주부 되면 갱년기나 우울증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갱년기 오는 분들도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또 아이가 웃으면 가정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길을 쭉 가다 보면 도시에서 인도로 걷는 사람들이 또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또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웃음이 없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살기가 험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웃으면서 상대방의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이렇게 미소 띄고 인사하고 밝은 마음을 건네면 내 주위, 내 가족,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밝아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밝게 보이고 100번의 앵앵거리는 고통스러운 소리보다는 한 번의 웃음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터득한 사람만이 인생을 복되게 밝게 삽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입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입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관세음보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이 세상에 잠시 내려왔다가 이 세상에 다녀간 기념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무엇을 천상에 가지고 가면 좋을까 해서 생각했는데 그러다 마침 예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을 보고는 그 꽃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 꽃이 좋을 것 같아. 꽃을 꺾어서 날아가는 이 천사는 조그만 집 앞에 들창문 안으로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 것이 보였어요. 천사가 그래 저 아기의 미소가 더 좋을 것 같구나. 이 꽃보다 더 아름답네 하면서 이 생각한 순간 바로 그때 아기가 오줌을 싸듯 막 울어대니까 그 옆에서 아기를 마른 자리로 갈아니고는 아기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엄마를 봤어요. 아, 그래, 저 아기 엄마의 미소, 저 아기 엄마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제일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면서 천사는 천상세계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세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꽃과 아기의 미소와 어머니의 미소를 가지고 갔는데 꽃은 꺾으니까 그만 시들어버렸고 아기의 빵긋 웃는 얼굴도 찡그린 얼굴로 변해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엄마의 자식을 사랑하는 잔잔한 미소만이 그대로 간직된 채 본래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정이 부처님의 정이라. 그래서 모정불심이란 말을 제가 했듯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고 괴롭고 지치더라도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보고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내서 활짝 웃는 또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